지난번에 우리가 어항에다가 산호를 왜 투입하는지, 그리고 투입하는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공유했었는데, 오늘은 산호사를 가닥에 투입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산호를 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수질의 pH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두 번째로 수질이 산성화가 되는 걸 막아주고, 세 번째로 이 산호는 석회질이기 때문에 생물과 미생물에게 무기영양소를 공급을 해준다. 그래서 산호를 투입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적당량은 물 1리터에 대략 산호 3에서 5g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산호에 이 투입하는 양은 우리가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보고항 같은 경우에 2.5kg 세팅할 때 산호사를 투입을 했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 산호의 주 성분이 탄산칼슘과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에 용매가 되면서 이 탄산칼슘이 탄산염의 증가를 불러와요. 물속의 탄산염이 증가하면서 이 산과 결합을 해서 산을 중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질산도 되고 질산염도 되겠죠. 그래서 이 어항수질이 산성화되는 걸 막아주고 다시 pH 7까지 환원시켜주는 원리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항 수질에 항상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산성화라 그랬죠. 이 산성화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하도 이제 많이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 귀가 따가우실 거예요. 그런데 좀 간단하게 이제 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먼저 어항은 이 한정된 공간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물, 미생물이 대사활동도 해야 되고 먹이활동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고형물이 나오죠. 유기물이죠. 이 유기물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제거를 하지 않게 되면 물은 기본적으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어항물과 정수기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분리해 두면 어항물은 금방 썩어요. 거기 안에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정수기 물은 썩는데 한참이 걸립니다. 이렇게 정도로만 보시면 이제 물에 대해서 왜 썩는지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산성화되는 과정이 물고기가 호흡하고 미생물이 호흡하는 배설하는 과정에서 이 암모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암모니아가 발생을 하죠. 이 암모니아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이제 분해되면서 물고기 체내에서 이제 암모니아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 먹이를 많이 주면 그만큼 암모니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암모니아는 이 독극물이에요. 어, 우리가 그 손 세정제라든지 주방용품에 이 암모니아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암모니아는 물에 쉽게 녹으면서 수질을 알칼리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 알칼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독극물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락스 같은 경우는 pH가 12.5까지 나오는 대표적인 이제 강알칼리고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다행히도 어항의 그 굉장히 그 특수화된 암모니아 균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질산으로 바뀌는데요. 이 아질산은 산성이에요. 근데 이 아질산이 또 어항에서 분해가 안 되면 물고기 체액으로 생기는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고요. 악취가 나죠. 이 대표적인 증상인데, 다행히도 이 아질산도 잘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산염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질산염이 문제예요. 이 질산염은 어항 환경에서 이 질산염을 분해하는 세균이라든지 그다음 대기중으로 증발하는 여건이 잘 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용존산소가 낮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물고기 키우다 보면 이제 기포기를 가동하죠. 그러다 보니까 질산염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이 질산염은 이제 물고기 체내에 축적이 되면서 이 대표적으로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역할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가 활동력이 저하되고 숨을 좀 벌떡거리죠. 그런데도 우리가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이 질산염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폭을 해요. 그렇게 되면 물속의 용존산소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물고기들이 단체로 이제 수면 위에서 뻐끔거리고 미생물이 가장 먼저 죽죠. 그러면서 백탁이 오기도 하고요. 이랬을 때 이제 전문가들이 좀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야, 한수해라. 예, 맞습니다. 이제 한수를 하셔야 되죠. 한수를 하시고 이제 기포기를 뭐 Y자로 나눠서 이제 에어브레이션을 굉장히 강화를 시켜 주신다든지 또 이제 수온을 좀 낮춰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는. 그리고 이제 좀 안정화가 되면 다시 수온을 높여주는 게 이런 질산염 때문에 어떤 뭐 백탁이 오거나 수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소원을 좀 낮춰줬다가 올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질산염 때문에 이제 수초도 키우고, 그리고 수생식물도 키우고, 고구마도 재배하죠. 이게 다 이 산성화 예체종 단계인 이 질산염 제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산염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물잡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자, 이제 산호를 어항에다가 과도하게 투입을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산호사를 뭐 과다하게 투입한다 그래가지고 막 물에 급변하거나,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